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중년의 시기에 불안과 걱정이 앞설 때도 있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수천 년 전 공자가 남긴 지혜를 통해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통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익히면서 기쁨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잃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이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배움이며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움은 두뇌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둔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두뇌를 훈련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배움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때 배움을 멈춘다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람은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익히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이 더욱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독서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합니다. 유명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로켓공학을 독학하여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우주 개발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노년의 피카소는 새로운 그림 기법을 배우면서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장하며 나이가 들어도 도태되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복하면 결국 자기 것이 됩니다. 배움은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활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면 여행을 가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악기를 배운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주해 주면서 즐거움을 나누세요. 배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젊어지고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성장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한 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배우고 싶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31입, 42부록, 52지 천명. 공자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 연령대마다 해야 할 역할과 갖춰야 할 태도를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삶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후회보다는 성숙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성장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야 이후 40대, 50대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주변의 평가나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40대에도 여전히 방황합니다. 이 직업이 나와 맞는 걸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이 계속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면의 혼란을 줄이고 나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40대 이후에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경쟁보다 공헌의 시기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30대에 이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안정만을 추구하거나 40대에도 방황하며 여전히 자신을 찾지 못하거나 50대가 되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려 하거나 이런 태도는 결국 불행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나이에 맞는 태도로 삶을 즐기세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공자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 돈,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이 결국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과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자의 과유불급이란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비결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삶은 무너집니다. 지나치게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만 몰두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돈만 쫓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면 삶이 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일이 곧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경제적 안정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일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삶에서 중요한 다른 것들을 잃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을 돌보는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혹사시키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벌고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끝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만족하기 어렵고 계속 불안함을 느낍니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삼으세요. 작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무리하다 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잃으면 번아웃이 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돈만 쫓다 보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복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고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 일정에서 일과 개인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세요. 일에만 시간을 쓰지 말고 가족과의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운동, 독서, 여행, 명상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인간관계를 조율하세요.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완벽하려 하기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지나침이 모자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균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전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군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연락하지 않는 사람, 운동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 나는 가족을 사랑해라고 하지만 정작 가족을 위한 시간은 내지 않는 사람. 공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것이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올해부터 운동 시작해야지.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리더가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리더야 라고 말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가정에서 나는 가족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친구에게 너를 믿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공자는 군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행동하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좋은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공자는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간단한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친구와의 깊은 우정, 직장 동료 및 후배와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란 내가 괜찮은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괜찮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노동 분배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우리는 편안함을 이유로 배려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장에서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배려가 더욱 중요합니다.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리더는 결국 동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배려가 부족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두려움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될까? 지금 변화를 선택하면 실패할지도 몰라. 안정적인 것이 좋으니 그냥 그대로 살자. 하지만 공자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면 우리의 삶은 정체되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성취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자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용기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가진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도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아가야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가능성이 많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도전하고 싶나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꿈꾸던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공자의 지혜를 실천하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년 이후의 삶,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후회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년 이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